서울대를 나왔어도 노후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고 안정된 직장과 좋은 타이틀이 있다고 믿었지만 퇴직 후 마주한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50대, 60대가 되면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통장 잔고는 점점 얇아지고 가족의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는 여전히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바로 우리 세대 우리 이야기입니다. 은퇴를 앞둔 지금 당신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서울대 나온 50대 가장, 은퇴 후 노후 준비에 허덕이는 현실. 서울대를 나왔어도 노후는 준비되지 않았다. 이 말이 믿기 어려우신가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며 살았으니 노후쯤은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를 한 50대, 60대의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더구나 인플레이션, 늘어난 수명, 불안정한 경제 상황은 노후를 더욱 예측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세 가지 사례를 통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례 1. 잘 나가는 가장이었는데 지금은 택배를 합니다. 서울대 출신의 52세 김모 씨는 중견기업에서 25년을 일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과 나름 괜찮은 연봉 덕분에 그는 평생 문제가 없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구조 조정이 닥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은퇴까지 5년이 남았지만 회사는 명예퇴직을 제안했고 그는 고민 끝에 퇴직금을 받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퇴직금으로 투자에 뛰어들었지만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그의 자산을 계속 줄어들게 했고 고정 수입은 전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생계를 위해 택배 일을 시작했지만 몸은 점점 지치고 건강은 나빠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내가 노후 준비를 너무 늦게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사례는 많은 50대, 60대 가장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김 씨의 문제는 과도한 자신감과 미리 준비하지 않은 점에 있었습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수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투자에 뛰어드는 것은 큰 위험입니다. 사례 2.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해야 할 줄 몰랐어요. 자영업을 30년간 해온 이모 씨 58세는 은퇴 후 편안한 삶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며 나온 돈은 기대보다 적었고 나중을 위해 들어둔 연금은 한 달에 70만 원이 고작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 돈이면 충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공과금의 생활비를 빼면 남는 게 없어요. 오히려 마이너스일 때도 많아요. 이 씨는 결국 은퇴 후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체력적으로 버티기가 힘들어 점점 일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노후는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계획이 없으면 삶이 무너지는 걸 느낍니다. 이 사례는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물가 상승과 예상치 못한 지출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은퇴 후에도 충분한 고정 수입이 없다면 삶의 질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례 3. 부부가 함께 준비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박모 씨 61세는 아내와 함께 은퇴 후의 삶을 설계하지 않은 게 가장 큰 실수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퇴직금을 관리하고 은퇴 이후에도 수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아내는 여전히 큰 차와 명품 가방에 집착하며 예산을 초과한 소비를 이어갔습니다. 노후엔 서로의 가치관이 중요하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젊었을 때처럼 살고 싶어 했고 저는 점점 초라해지는 기분이 들었죠. 결국 박 씨는 부부가 함께 앉아 솔직하게 대화를 나눴고 소비 패턴을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소소한 행복에 초점을 맞춰 여행 대신 가까운 산책이나 가벼운 모임으로 만족하며 돈을 아끼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로 이해하고 조율하며 살아갑니다. 노후 준비는 개인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해야 성공할 수 있더라고요. 이 사례는 가족 간의 소통과 소비 패턴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은퇴 후에도 젊었을 때의 생활 방식을 고수한다면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노후 자금 목표를 설정하세요.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인 금액을 목표로 삼으세요. 월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 금액을 어떻게 마련할지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수입원을 만드세요. 적은 돈이라도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 적립식 펀드 또는 유튜브와 같은 콘텐츠 활동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계획하세요. 혼자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배우자와 자녀들과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서로의 기대와 현실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노후 준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앞서 나간 사람들의 사례에서 배워 우리의 노후를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만들어 갑시다.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후회가 아닌 내가 이렇게 준비했구나라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움직여야 합니다. 서울대 나온 50대 가장, 은퇴 후 노후 준비에 허덕이는 현실 전문가 칼럼.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난 괜찮아.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요? 이번 칼럼에서는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50대 가장들의 현실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아주 보편적인 고민입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지금 당장 늦추지 않고 노후를 위한 준비를 시작할 수 있을지 전문가의 시각에서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를 언젠가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보통 너무 늦게 찾아옵니다. 앞서 언급했던 김모 씨의 사례처럼 퇴직 직전에 노후를 고민하기 시작하면 준비할 시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퇴직 후 몇 년 안에 예금 잔고가 바닥나고 그제서야 다급하게 대안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문가 조언. 노후 준비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좋으니 저축과 투자 계획을 세우세요. 중요한 건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 돈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지입니다. 은퇴 후에는 시간이 돈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면 미래의 스트레스를 미리 덜어낼 수 있습니다. 2. 고정 수입의 중요성.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게 하라. 50대와 60대의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일을 멈췄을 때 생기는 공백입니다.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는 상황에서 퇴직을 맞이하면 그 순간부터 재정적 압박이 시작됩니다. 이모 씨의 사례처럼 은퇴 후 예상보다 적은 연금만으로는 살아가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 전에 반드시 월세 수익, 배당 수익, 혹은 소규모 사업 등 고정적인 수입원을 마련하세요. 예를 들어 요즘은 소자본으로도 가능한 임대사업이나 플랫폼 경제를 활용한 수익 구조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중고거래, 블로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은 수익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연금은 반드시 다각화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조합하면 어느 정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난 국민연금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3. 배우자와의 협력이 노후를 좌우합니다. 노후 준비는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특히 부부가 서로 다른 소비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재정적인 불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모 씨의 사례처럼 배우자와의 갈등이 노후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 조언. 배우자와의 대화는 필수입니다. 은퇴 후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서로의 우선순위를 공유하세요. 소비 패턴, 자녀 지원, 여행 계획, 의료비 등 모든 부분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와 가치관이 크게 다르다면 중재를 위해 금융 전문가나 상담사를 찾아가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립적인 제3자가 조언을 주면 감정적인 갈등 없이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4. 건강한 몸이 곧 노후의 자산입니다. 노후 준비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빠뜨리는 요소가 바로 건강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건강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돈은 병원비로 다 쓰이게 됩니다.
김모 씨처럼 은퇴 후 택배 일을 하다가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문가 조언. 퇴직 전부터 건강 관리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근육량 감소와 대사 저하가 급격히 진행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은 단순히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료비를 줄이고 더 오래 경제 활동을 이어가게 해줍니다. 매일 30분씩 걷기, 주 3회 이상의 근력 운동은 필수입니다. 건강한 몸은 곧 돈이 절약되는 몸입니다. 5.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세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이나 건강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은퇴 후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 심리적으로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외로움과 우울감으로 고생합니다. 전문가 조언. 50대와 60대에는 직장 외의 사회적 관계를 미리 만들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호회, 봉사활동, 취미 모임 등을 통해 은퇴 후에도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유지하세요.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는 것을 넘어 새로운 경제적 기회나 정신적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결론 지금부터 작게라도 시작하라. 노후 준비는 결코 거창하거나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작게라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매달 조금씩 저축하고 배우자와 대화를 나누고 건강을 관리하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세요. 50대와 60대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시기입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남이 아닌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내리는 선택이 70대, 80대의 당신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지 상상해 보세요. 오늘이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 은퇴 후 생활비 지금 준비 안 하면 늦습니다. 반드시 모아야 할 최소 금액은? 여러분, 우리 모두 언젠가 찾아오는 은퇴의 시기를 생각해 본 적 있으시죠? 매일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나도 언젠가는 쉴 날이 오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빠지기 쉽지만 막상 그때가 오면 준비가 부족해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은퇴 준비, 특히 은퇴 후 생활비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일상의 구어체로 친구에게 조언하듯 편하게 풀어갈게요. 먼저, 은퇴 후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돈이 우리를 얼마나 편안하게 지켜줄 수 있는지, 또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현실적으로 바라봐야 해요. 은퇴 후에는 매달 들어오는 급여가 없고 그동안 쌓은 저축이나 투자 수익이 우리의 유일한 생활 자금이 되니까요. 요즘같이 물가도 오르고 의료비 부담도 커지는 시대에는 아무리 작은 준비라도 철저하게 해야 하는 게 당연하죠. 은퇴 준비 왜 지금 시작해야 할까요? 일단 은퇴 준비는 지금 시작하는 게 최고예요.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미리 조금씩이라도 준비하는 게 낫잖아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미래가 멀게만 느껴지지만 실제로 은퇴가 다가올 때 쌓아둔 준비금이 없다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은퇴 후에도 의료비나 생활비는 계속 발생하는데 갑자기 큰 지출이 생기면 그때는 이미 늦을 수 있어요. 또한 투자나 저축은 시간이 지나면서 복리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일찍 시작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된다는 사실. 물론 투자에는 리스크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꾸준히 준비한다면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지금 준비 안 하면 늦습니다. 라는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당부라고 생각해요. 최소 준비 금액은 어떻게 정할까? 은퇴 후 생활비를 결정하는 데는 여러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생활 수준, 예상되는 의료비, 물가, 상승률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하죠. 보통 전문가들은 은퇴 후 20년 이상 살아갈 것을 가정하고 최소한 현재 생활비의 7,080% 정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 지금 매달 200만 원을 쓴다면 은퇴 후에도 최소 14만 160만 원 정도는 매달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숫자는 단순한 계산일 뿐 실제로는 개인의 건강 상태, 가족 상황, 거주 지역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 나만의 상황에 맞게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은퇴 준비 관련 세미나, 온라인 자료 등을 참고해서 구체적인 목표 금액을 설정해 보세요. 3가지 실제 사례로 보는 은퇴 준비. 김 씨의 성공적인 은퇴 준비. 김 씨는 40대 중반부터 은퇴 준비를 시작했어요.
매달 소득의 일정 부분을 저축하고 주식과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했죠. 특히 초기에는 작게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복리 효과 덕분에 자산이 크게 늘어났어요. 결국 60대에 접어들면서도 생활비 걱정 없이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길 수 있게 되었어요. 김 씨의 사례는 미리 준비하면 꿈꾸던 은퇴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이 씨의 후회 가득한 은퇴. 반면 이 씨는 젊은 시절 아직 멀었으니 지금은 즐기자라는 생각에 소비를 우선시하다 보니 은퇴 준비에 소홀했어요. 60대에 접어들었을 때 직장에서 물러난 후 남은 돈이 턱없이 부족해 급하게 아르바이트를 찾아야 했고 결국 원하는 은퇴 생활을 누리지 못했어요. 이 씨의 이야기는 지금 당장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 후에 후회와 걱정만 남는다는 경고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박 씨의 중도 재정 점검. 박 씨는 50대 초반에 은퇴 준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재정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당시까지 쌓아둔 저축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 생활 방식을 바꾸고 투자 전략도 재정비했죠. 박 씨는 이미 늦은 감이 없도록 계획을 수정해 은퇴 전까지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했어요. 결과적으로 박 씨는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 경험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어요. 은퇴 준비,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보자. 여러분, 은퇴 준비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일상에서 작은 습관을 쌓아가는 것이에요. 매달 소액이라도 저축하는 습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것에만 지출하는 생활 방식, 그리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자에 도전해보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미래를 든든하게 지켜줄 거예요. 또한 생활비와 의료비 등 미래에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계산해보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해 비상금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요. 나중에 생각해 보자라는 마음가짐은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으니까요. 매일 꾸준히 조금씩 준비하다 보면 은퇴라는 큰 산을 넘어설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거예요. 현실적인 준비와 마음의 안정. 물론 지금 당장 큰 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계획의 시작이에요. 누구나 재정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은퇴 후에도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편안한 시간을 보내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해요. 이 준비 과정이 여러분의 미래에 큰 안정감과 행복을 가져다 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만 모으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와 마음의 준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는 작은 노력들이 결국은 은퇴 후 나는 이 길을 잘 걸어왔다라는 자신감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따뜻한 시간을 만들어줄 거예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지금 바로 내 미래를 위해 그리고 더 나은 은퇴 후의 삶을 위해 한 번쯤 진지하게 자신의 재정 상황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미래의 여러분이 오늘의 결심에 감사할 그날까지 조금씩 천천히 준비해 나가길 응원합니다. 아래 글은 실제 통계와 재무계획 전문가들의 권고, 그리고 논리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향후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필요한 최소 준비금에 대해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은퇴 준비 왜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우리 사회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함께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 재정 준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통계청 등 각종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65세 전후에 은퇴를 맞이합니다. 즉, 은퇴 후 최소 15년에서 20년, 나아가 그 이상을 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명백한 사실입니다. 또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과 의료비 증가, 주거비 등 필수 지출 항목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커지므로 단순히 지금의 생활비 수준만을 기준으로 계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에도 현재 생활 수준의 7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생활비의 25배 이상의 자산이 필요하다는 25배 법칙도 자주 언급됩니다. 은퇴 후 생활비 어떻게 산정할까? 은퇴 후
필요한 자산을 산정할 때는 몇 가지 핵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생활비 수준. 현재 월 평균 생활비가 예를 들어 200만 원이라면 은퇴 후에도 비슷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 14만 160만 원 정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기본 생활비만을 고려한 수치이며 건강관리, 취미활동, 여행 등 추가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은퇴 기간. 평균 수명과 은퇴 시점을 고려할 때 실제로 20년 이상의 생활비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65세에 은퇴하여 85세까지 산다면 20년치 생활비가 필요하지만 평균 수명이 83세를 넘어서고 요즘은 90세까지 사는 경우도 고려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과 의료비. 물가 상승률이 연 23% 정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노년기에는 의료비와 돌봄 비용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비용에 단순히 은퇴 기간을 곱하는 것보다 미래의 지출 증가율을 반영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기대 수익률과 투자 위험. 은퇴 준비 자산은 단순히 저축만으로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 수익률, 금융시장 변동성 등을 고려하면 안정적인 자산 배분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분산 투자와 장기 투자 전략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와 같이 논리적인 계산과 미래 예측을 통해 필요한 은퇴 자산은 단순히 현재의 생활비와 은퇴 기간을 곱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통계와 연구에서 본 은퇴 준비의 현실. 여러 기관의 연구 결과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국내 연구 결과, 금융감독원과 각종 소비자 조사 결과, 한국인의 평균 은퇴 준비율은 아직 미흡한 상태입니다. 은퇴 후 필요한 자산의 50% 미만만 준비한 사람들이 다수이며 특히 젊은 층은 내일의 걱정으로 미루다가 결국 준비 부족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사례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은퇴 자산 축적이 국민 경제의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연간 생활비의 25배 이상 또는 은퇴 후 20년치 생활비의 현재 가치 환산액을 준비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단순한 통계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실제 은퇴 후 생활의 질은 현재 준비한 자산의 규모에 따라 크게 좌우되며 계획 없이 단순 저축만으로는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례 분석. 준비된 은퇴와 그렇지 못한 은퇴. 아래 세 가지 사례는 논리적 사실과 통계, 그리고 실제 경험을 반영한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준비한 어씨의 경우. 어씨는 40대 초반부터 매달 소득의 일정 비율을 저축하고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어씨는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 주식,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하여 은퇴 시점에는 현재 생활비의 25배에 달하는 자산을 축적했습니다. 어씨의 경우 인플레이션과 의료비 상승을 고려한 재정 계획 덕분에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이는 전문가들이 권고하는 조기 준비와 꾸준한 투자의 모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은퇴 준비가 미흡한 B씨의 경우. 반면 B씨는 30대와 40대의 소비를 우선시하며 은퇴 준비를 미루다가 60대에 접어들면서 경제적 불안정에 직면했습니다. B씨는 국민연금과 공적연금에만 의존했으며 별도의 저축이나 투자 없이 은퇴 후 생활비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생활비 증가로 인해 생활 수준이 급격히 떨어지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B씨의 사례는 준비 없는 미래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중도 재정 점검을 통해 전환한 C씨의 경우. C씨는 50대 초반에 자신의 재정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부족한 은퇴 자산을 보충하기 위해 생활비 절감과 추가 투자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초기에는 준비가 부족했지만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재정 계획을 수정하고 위험을 분산시키는 투자 전략을 채택한 결과 은퇴 전까지 상당한 자산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C씨의 사례는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중간에라도 계획을 수정하면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합리적인 재정 관리 전략, 지금 시작해야 할 행동들. 논리적 분석과
실제 통계는 우리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바로 지금 시작하는 것이 미래의 안정을 보장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정확한 재정 진단과 목표 설정. 현재의 재정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예상 은퇴 시기와 필요한 자산 규모를 산출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의 상담이나 다양한 재무계획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자산 배분과 분산 투자. 국민연금이나 공적연금 외에도 개인연금,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수단을 통해 자산을 분산하면 시장 변동성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적인 복리 효과를 노리는 투자 전략은 시간이 지날수록 큰 힘을 발휘합니다. 지속적인 재정 점검과 계획 수정. 경제 상황이나 개인의 생활 환경은 언제든 변화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계획을 수정하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 항목의 의료비, 돌봄 비용 등에 대비해 비상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 습관의 개선과 소비 패턴 조정. 무분별한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지출에 집중하는 생활 습관은 은퇴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단기적인 소비 만족보다는 장기적인 재정 안정을 위해 지금부터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현실에 기반한 준비, 미래의 안정된 삶을 위하여. 은퇴 후 생활비 준비는 단순한 저축 문제가 아니라 전체 인생의 재정 계획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인구 구조와 경제 지표,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보면 미래의 안정을 위해서는 지금 당장 구체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은퇴 후에도 꾸준히 발생하는 생활비와 의료비를 감안할 때 단순히 국민연금에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생활비의 25배 이상의 자산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조기 준비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러 사례에서 보듯 철저한 준비와 꾸준한 재정 점검, 그리고 합리적인 투자 전략은 은퇴 후에도 풍요로운 삶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만약 지금까지 은퇴 준비를 소홀히 했다 하더라도 중간에라도 계획을 수정하고 실천에 옮긴다면 충분히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30년 넘게 국민연금을 성실히 냈는데 정작 은퇴 후 내 통장에 찍힐 금액은 과연 얼마일까요? 지금도 매달 국민연금 고지서를 볼 때마다 이 돈이 나중에 제대로 돌아올까? 라는 의문이 드는 분들 많으시죠. 50대, 60대가 은퇴를 준비하면서 가장 두려운 건 바로 예상보다 적은 연금 수령액으로 버텨야 할 현실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을 30년 이상 납부한 최고참들의 실제 수령액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 여러분의 은퇴 계획에 분명 큰 깨달음을 줄 겁니다. 국민연금 30년을 부었는데 은퇴 후 받을 수 있는 현실은? 국민연금 30년 넘게 부으면 노후가 든든할 거라고 믿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과연 그 믿음이 맞는 걸까요? 오늘은 국민연금을 오래 납부한 사람들의 실제 수령액을 통해 현실을 마주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대안과 준비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정말 믿을 수 있을까? 먼저 국민연금을 30년 이상 납부한 최고참들의 수령액은 얼마나 될까요? 최근 데이터를 보면 30년 이상 납부한 사람들 중 최고 수령액은 약 230만 원 수준입니다. 와, 생각보다 많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평균 수령액입니다. 20만 명이 넘는 최고참들 중 상당수는 100만 원 이하를 받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요즘 물가를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100만 원으로 집세, 생활비,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특히 5060대 분들은 은퇴 후 고정적인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100만 원으로는 빠듯하다는 게 현실입니다. 2. 사례 1. 30년간 국민연금 납부했지만 생각보다 적은 금액. 첫 번째 사례는 62세인 김민수 가명 씨의 이야기입니다. 민수 씨는 31년 동안 성실히 국민연금을 납부해왔고 이제 은퇴 후 매달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5만 원입니다. 처음엔 안정적이라고 느꼈지만 은퇴 후 6개월이 지나면서 빠듯함을 느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생활비에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았던 겁니다. 병원 한번 다녀오면 약값만 10만 원이에요. 그럼 남은 돈으로 공과금 내고 나면 한 달이 너무 힘들어요. 민수 씨는 결국 퇴직 후 작은 아르바이트를 구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 사례 2. 국민연금만 믿고 은퇴한 후 후회한 58세 여성. 이번에는 58세에 퇴직한 박영희 가명 씨입니다. 평생 직장 생활하며 국민연금을 28년 납부했지만 은퇴를 준비하지 못한 채 퇴직했습니다. 그녀의 수령액은 매달 85만 원. 딱히 큰 돈 쓰는 것도 아닌데 이 돈으로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영희 씨는 퇴직 후 여가 활동이나 여행은 꿈도 꾸지 못하고 기본 생활비만 충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국민연금만 믿고 살았던 내가 정말 무책임했구나라는 후회를 자주 합니다. 4. 사례 3. 국민연금을 넘어선 새로운 소득 모델. 마지막 사례는 61세의 정재호 가명 씨입니다. 그는 국민연금 30년 납부 후 매달 약 120만 원을 받고 있지만 은퇴 전에 꾸준히 추가 소득원을 마련한 덕에 비교적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재호 씨는 국민연금만으론 불안해서 몇 년 전부터 임대 사업을 시작했어요. 소소하게 얻는 월세 50만 원이 큰 도움이 돼요 라고 말합니다. 재호 씨는 국민연금뿐 아니라 개인연금, 소액투자,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득원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은퇴가 두렵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5. 우리에게 필요한 대안은?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책임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연금 준비하기.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매달 소액이라도 적립하여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소득형 자산 확보. 임대사업, 소액투자 등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부족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퇴직 후 일자리 찾기. 은퇴 후에도 가벼운 일자리로 소득을 보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세요. 요즘은 온라인 강의, 소규모 창업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6. 결론 국민연금은 노후의 한 축일 뿐. 국민연금은 우리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완벽한 해답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노후 준비의 한 축일 뿐입니다. 국민연금을 믿되 거기에만 의존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50대, 60대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국민연금 외의 노후 준비를 시작하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안정된 노후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노후가 불안 대신 평온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전문가 칼럼 국민연금만 믿고 은퇴? 반드시 피해야 할 노후의 함정. 50대, 60대에 접어들면 누구나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죠. 국민연금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라 기대하면서도 그 수령액으로 실제 삶이 유지될지 의문이 듭니다. 은퇴 이후 국민연금만으로 살아가겠다는 생각은 현실적으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가의 시각에서 왜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는 것이 위험한지, 대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의 본질을 다시 살펴보자. 우선 국민연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생활비를 보조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즉, 우리가 은퇴 후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기대하는 수준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약 60만 원이고 20년 이상 납부한 사람들의 평균은 약 100만 원 수준입니다. 이 금액은 매달 식비, 공과금, 의료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충족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국민연금의 역할은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해주는데 그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2. 국민연금만 의존하는 것이 왜 위험할까? 물가 상승의 함정.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에 따라 조정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물가 상승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5060대 분들은 의료비나 생활비가 점점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은퇴 후 금액 부족을 체감하게 됩니다. 기대 수명 증가. 100세 시대를 맞이하면서 국민연금 수령 기간은 길어졌습니다. 예전에는 평균 1015년 정도 수령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2030년 이상 수령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만큼 연금의 실질적 가치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국민연금 재정 고갈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의 젊은 세대가 노년에 접어들 무렵 국민연금의 지급 능력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3. 전문가가 제안하는 3가지 대안.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보완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3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활용.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은 이미 명확합니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국민연금을 보완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매달 소액이라도 적립하면서 복리효과를 누리면 은퇴 후 추가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대의 개인연금에 가입해 매달 30만원씩 납입한다면 은퇴 시점에 약 1억 원 이상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 자산을 통해 매달 4,050만 원의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득형 자산의 구축.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소액 임대사업, 소규모 창업, 온라인 수익 모델이 노후 준비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와 함께 작은 상가를 공동으로 투자해 월세를 받거나 집 안의 빈 방을 활용해 에어비앤비 같은 서비스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형 자산은 초기에는 노력과 자본이 필요할 수 있지만 꾸준히 관리하면 안정적인 노후 자금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유연한 일자리 찾기. 은퇴 후에도 일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심리적 안정과 경제적 안정을 모두 가져다 줍니다. 특히 요즘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일자리뿐 아니라 재능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경력을 활용한 강의, 코칭, 컨설팅 등은 은퇴자들에게 인기 있는 직종입니다. 또는 동네 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거나 지역 공동체에서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국민연금과 대안을 병행하는 전략.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소득원을 병행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주축으로 개인연금, 소득형 자산, 은퇴 후 일자리를 조합하면 보다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자산 소득으로 한 달에 200만 원 이상을 만들어내는 60대 부부 사례를 보면 그들은 경제적 불안을 느끼지 않고 여유로운 노후를 즐기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리 준비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5. 마지막으로 드리는 한마디. 50대, 60대 여러분, 이제는 국민연금만 믿고 살아갈 수 없는 시대입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생활비를 보조하는 안전망일 뿐 노후를 책임질 만능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라도 개인연금에 가입하거나 소득형 자산을 구축하는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작은 노력들이 모여 10년, 20년 후 여러분의 삶을 크게 바꿀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함정을 피하고 은퇴 후에도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한 선택은 지금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은퇴 후 30년을 내다보며 준비하라는 말처럼 지금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 이상 불안이 아닌 안정과 행복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은퇴 준비,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참 뜨거운 감자죠. 우리 모두는 오랜 직장 생활 끝에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꿈꾸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연금만 믿고 태국 갔던 60세 공무원, 현실은 알바 인생. 은퇴 후 지옥 체험기라는 제목처럼 은퇴 후 삶에 대한 기대와 실제 경험 사이에는 큰 괴리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은퇴 준비와 그 후의 삶을 두고 벌어지는 여러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 은퇴 준비 과연 충분한가? 은퇴를 앞두고 연금만 있으면 다 해결되겠지라는 생각. 솔직히 우리 모두 한 번쯤은 해봤을 겁니다. 오랜 세월 열심히 일하며 모은 연금과 저축이면 노후에 아무런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죠. 그런데 현실은 연금만으로는 예상치 못한 비용이나 건강 문제, 그리고 생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해외 이민이나 낯선 문화권에서의 삶을 선택하면 그 어려움은 배가 됩니다. 여기 3가지 생생한 사례를 통해 은퇴 후
준비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볼게요. 2. 사례 1. 태국 낙원 꿈꿨던 60세 공무원의 충격적 현실. 60세에 은퇴한 한 공무원 어씨는 오랫동안 연금만 있으면 문제없다며 태국으로 이민을 결심했습니다. 어씨는 태국의 아름다운 해변과 따뜻한 기후, 그리고 낮은 생활비에 매료되어 여기서 편안하게 노후를 즐기겠다라는 기대를 품었죠. 하지만 도착한 현실은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어요. 언어 문제도 있고 현지의 의료 시스템이나 사회보장 제도는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었죠. 결국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생활비가 쌓여갔습니다. 결국 어씨는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생계를 위해 근근히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은퇴 후 꿈꿨던 여유로운 태국 생활은 그저 생계를 유지하는 알바 인생으로 전락한 것이죠. 이 사례는 아무리 오랜 준비가 있어도 현실적인 준비와 현지 상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 없이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경고를 줍니다. 3. 사례 2. 해외 이민의 환상과 준비 부족이 낳은 재난. B씨의 이야기는 어씨와 비슷하지만 또 다른 면모를 보여줍니다. B씨는 은퇴 전에 해외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무리하게 모든 재산을 해외 이민 준비에 투자했습니다. 연금에 의존하면 안전하겠지라는 단순한 믿음 아래 국내 자산 일부를 정리하고 현지 부동산 투자에도 뛰어들었죠. 처음에는 좋은 투자인 줄 알았는데 해외 부동산 시장은 예측하기 어려웠고 현지 법률이나 세금 문제도 너무 복잡했어요. 준비 부족으로 인해 결국 큰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B씨는 결국 원래 살던 나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은퇴 후에도 재정적인 불안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이 사례는 은퇴 준비 시 재정적인 안전망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특히 해외 이민 같은 큰 변화를 선택할 때는 사전 조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4. 사례 3. 철저한 준비로 누리는 안정된 은퇴 생활. 반면에 C씨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C씨는 은퇴 전부터 노후 준비는 연금 한 방울보다 계획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으로 다양한 소득원을 마련하고 철저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꾸준히 투자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했어요. 또 은퇴 후에도 파트타임으로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며 사회와 계속 연결되어 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C씨는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오히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즐기면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일상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으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5. 은퇴 준비의 진짜 의미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느낄 수 있는 점은 은퇴 준비는 단순히 연금만 확보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다각적인 준비와 현명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재정적 준비 연금과 저축 외에도 투자와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이민이나 큰 변화를 계획 중이라면 해당 국가의 경제, 의료, 법률, 세금 문제 등 다양한 요소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건강관리. 은퇴 후에는 건강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평소 꾸준한 운동과 건강검진, 올바른 식습관 등으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건강보험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회적 네트워크. 은퇴 후에도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하는 것은 정신적, 심리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동호회, 자원봉사, 취미 모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리스크 관리. 해외 이민이나 큰 변화를 계획할 때는 예상치 못한 리스크에 대비하는 보험이나 비상금 마련도 필수적입니다. 전문가 상담. 금융, 법률, 건강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현실적인 조언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6. 우리 모두에게 주는 당부. 여러분,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어씨나 B씨처럼 단순히 연금만 믿고 큰 변화를 시도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반면 C씨처럼 여러 측면에서 준비한 사람은 은퇴 후에도 여유롭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죠.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할 권리가 있습니다.
은퇴 준비를 단순히 어떤 시점에 일을 멈추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준비가 미흡해 보일 수 있지만 하루하루 꾸준히 준비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결실을 맺을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하고 싶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선 오늘부터라도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고 준비되지 않은 부분은 무엇인지 꼼꼼히 점검해 보세요. 연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며 예기치 않은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준비된 삶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은퇴 준비와 실제 경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수록 우리의 노후가 단순히 연금과 저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이어지는 내용은 앞서 이야기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실제로 우리가 어떤 점들을 더 고려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위한 준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조언을 담고 있습니다. 7. 은퇴 후 삶의 변화와 대응 전략. 은퇴 이후에는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변화도 크게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그만둔다고 해서 바로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체성 상실과 고독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적 안정. 은퇴 후 갑작스런 사회적 단절은 심리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호회 등 가까운 사람들과의 소통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CC처럼 파트타임 일을 통해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하는 방법은 단순한 경제적 이유를 넘어서 정서적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취미와 도전. 은퇴를 새로운 시작으로 바라보고 그동안 미뤄왔던 취미나 관심 분야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면서 배움의 즐거움을 찾는다면 은퇴 후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질 수 있습니다. 8. 재정 관리와 리스크 대비의 중요성. 앞서 본 어씨와 B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단순히 연금이나 한 가지 소득원에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재정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투자와 저축 금융 전문가들은 한 가지 금융 상품에 모든 것을 투자하는 대신 여러 금융 상품에 분산 투자할 것을 권합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투자 등 다양한 자산을 조합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은퇴 후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비상금 마련.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항상 일정 금액의 비상금을 마련해 두는 것도 중요한데요. 해외 생활이나 이민을 계획하는 경우 현지의 생활비와 의료비 등 돌발 상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9. 전문가와의 상담 및 교육.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하면서 스스로만의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때로는 큰 차이를 만들어 줍니다. 금융 전문가, 상담, 재정 관리나 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은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미리 파악하고 안전한 투자 방법을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과 복지 전문가. 은퇴 후의 건강관리 및 복지 시스템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미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가별 의료 시스템이나 보험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해외 이민을 고려 중이라면 현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10. 현실적인 목표 설정과 단계별 준비. 은퇴 준비는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계별 목표 설정.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0대에는 기본적인 재정 관리와 건강 관리에 집중하고 60대에 들어서는 실제 생활비와 의료비 등을 고려한 재정 보완 계획을 수립하는 시기입니다. 정기적인 점검. 은퇴 계획은 한 번 세웠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경제 상황, 건강 상태, 가족 구성원 등의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 사회적 지원과 커뮤니티의 역할. 은퇴 후의 삶에서 사회적 지원과 커뮤니티의 역할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지역 사회와의 연결. 은퇴 후에도 지역 사회에서의 활동은 삶의 의미를 찾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동호회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면 경제적인 부담뿐 아니라 정서적 지지와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활용. 현대 사회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의 정보 공유와 경험 나눔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12. 앞으로의 준비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 우리가 이야기한 여러 사례와 조언들은 단순히 경고에 그치지 않습니다. 은퇴 준비는 어려운 도전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여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배움과 성장의 기회. 은퇴 이후에도 배움의 기회를 잃지 않는다면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를 통해 인생의 두 번째 막을 멋지게 열어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씨와 B씨의 사례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C씨의 사례는 준비와 긍정적인 자세가 가져다 주는 큰 혜택을 잘 보여줍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만 모으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각자의 상황과 목표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준비한다면 은퇴 후에도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대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작은 준비와 꾸준한 노력이 모여 결국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이며 그 결과로 우리 각자는 자신만의 행복한 은퇴 생활을 꿈꿀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은퇴 준비 여정에 이 글이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미래에 큰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앞으로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오늘부터 하나씩 준비해 나가시길 응원합니다.